혹시 지금 이 영상을 고개를 숙인 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목을 꼿꼿이 세우고 계신가요? 잠깐, 지금 바로 목 뒤에 손을 한번 가져가 보시겠어요? 귀 바로 뒤쪽 뼈 아래 움푹 들어간 자리가 느껴지시죠? 그 자리가 딱딱하고 뭉쳐 있습니까? 아니면 부드럽게 풀려 있습니까? 만약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굳은 자리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굶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중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한 분들을 분석했더니 무려 10명 중 7명에게서 뇌가 아니라 목에 이상 소견이 먼저 발견됐습니다. 뇌세포는 멀쩡한데 목이 혈액 공급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3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중에서 마지막 3번째,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것이 사실은 뇌를 더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3번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뇌가 왜 이토록 목에 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진실입니다. 둘째, 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뇌 혈류 회복법 3가지입니다. 셋째,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습관 중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들, 그리고 오늘 당장 바꾸는 방법입니다. 2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5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이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얌 눈물부터 흘리셨습니다. 30년을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우며 가르쳤습니다. 반 아이들 생일도 다 알고 학부모 이름도 다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임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20년을 알고 지낸 이웃집 할아버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머릿속에 얼굴은 있는데 이름 2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혼자 우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치매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날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정순 어르신은 비싼 돈을 들여 뇌 MRI도 찍고 각종 영양제도 드시고 뇌 건강에 좋다는 운동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어르신의 목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여쭤봤을 때 답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정말 예민하고 욕심 많은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덩어리인데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의 무려 20%를 혼자 다 씁니다. 너 뇌세포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순간 바로 꺼집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산소와 포도당이 담긴 신선한 피를 쉬지 않고 공급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한 피가 뇌로 들어가는 통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입니다. 오직 목뿐입니다. 목을 지나는 혈관은 크게 2갈래입니다. 앞쪽으로 내경동맥, 뒤쪽으로 추골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2 혈관이 조금이라도 눌리거나 막히면 뇌로 가는 피의 고속도로에 정체가 생기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목 주변 근육의 만성 긴장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최대 23%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3%입니다. 거의 4분의 1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연료가 부족한 발전소처럼 즉각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기능만 켜두고 나머지는 잠시 꺼 놓는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꺼지는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저장된 기억을 꺼내는 회로입니다. 기억이라는 창고에 물건은 있는데 창고 문을 여는 전기가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단어가 어제 뭘 먹었는지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정순 어르신이 겪으신 것이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뇌세포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창고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단지 전기가 부족해서 창고 문이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름이나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옆에서 누가 살짝 힌트를 줬더니 아, 맞다 하고 바로 생각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아, 예, 그거였구나 하고 떠오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100% 안심하십시오. 이건 치매가 아닙니다. 기억은 창고에 있습니다. 전기만 연결하면 됩니다. 반면 치매는 창고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제 손주가 다녀갔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힌트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창고가 멀쩡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밤 빼고 주무시는 베개 높이가 어떻습니까? 손가락 4개를 나란히 세웠을 때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우리나라 50, 60, 70대 분들 10명 중 8명이 권장 높이보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실 때 고개를 숙이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선을 들어서 보십니까? 고개를 숙인다고 답하신 분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기뇌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토록 심각한 문제인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세 번째 비밀에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해결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에게 알려드린 방법,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도 드리는 방법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 뒤 풍지혈을 하루 3번 10초씩 지그시 눌러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만져보시라고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귀 뒤쪽 뼈 아래 양쪽으로 움푹 들어간 자리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그 자리에 얹고 작은 원을 그리듯 꾹꾹 눌러주세요. 이 풍지혈 바로 아래로 추골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주변 근육이 굳어 있으면 혈관을 물리적으로 누릅니다. 마치 정원 호스를 발로 밟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도꼭지는 열려 있는데 호스가 눌려 있으니 물이 가지 않는 겁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60세부터 75세까지 참가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풍지혈 자극을 2주간 꾸준히 한 그룹에서 뇌의 혈류 속도가 평균 17%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7%입니다. 약 없이, 돈 없이 2손가락으로만 말이죠. 제대로 눌렀다면 눌린 자리가 따뜻해지거나 눈앞이 조금 환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점심 식사 후 잠들기 전 이 3번만 지켜주세요. 이정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을 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뭔가 달랐다고요. 무겁고 안개 낀 느낌이 아니라 조금 맑은 느낌이 났다고요. 그 변화가 어르신을 계속하게 만든 겁니다. 2번째 방법입니다. 날개뼈 사이를 하루 1분 두드려주는 겁니다. 효자손이 있으면 그걸 쓰시고 없으면 수건을 길게 말아서 뒤로 넘겨 문지르셔도 됩니다. 아니면 가족분께 잠깐 부탁하셔도 충분합니다. 심장은 뇌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즉, 피를 중력을 거슬러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때 심장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날개뼈 사이 흉추 근육들이 심장의 펌프 기능을 뒤에서 도와주는 보조 엔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이 보조 엔진이 서서히 꺼집니다.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등, 근육 자극과 뇌 혈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등을 꾸준히 자극한 그룹에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특히 기억 담당 영역인 해마 부위로의 혈류 개선이 두드러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효자손으로 등을 두드렸던 그 지혜가 과학적으로 맞았던 겁니다. 잠깐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아까 가장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날개뼈 사이를 두드릴 때는 너무 세게 치실 필요 없습니다. TV 볼 때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 효자손을 잡고 톡톡 두드려 주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드라마 광고 시간마다 1분씩 하시면 하루치가 채워집니다. 우리 세대가 즐겨보시는 드라마. 광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하루 종일 수시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턱을 몸 쪽으로 부드럽게 당기는 겁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펴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턱을 가슴 방향으로 살짝 밀어 넣습니다. 뒤통수가 위로 길어지는 느낌이 나면 됩니다. 5, 초 유지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걸 앉아 있을 때마다 5회씩 반복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목 건강을 위해 공식 권고하는 동작입니다. 구부러진 목뼈 애쉬, 자 곡선을 제자리로 되돌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교정법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목뼈가 정상 곡선을 되찾으면 그 안을 지나는 혈관도 즉각 숨통이 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신 이정순 어르신,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3주 후에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가져오신 메모지를 한 장 내미셨습니다. 옛날 동창 이름 20명을 직접 써서 오신 겁니다. 아무 힌트 없이요. 웃으시면서 이러셨습니다. 이제는 이름이 막히는 게 아니라 술술 나온다고요. 주변 친구들도 요즘 많이 달라 보인다고 한다면서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3주면 됩니다. 아니, 사흘만 해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머리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좋은 방법들을 매일 해도 동시에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을 계속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것이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무실 때 베개를 2개 겹쳐서 쓰시거나 두껍고 푹신한 베개를 쓰고 계십니까? 편안하고 좋다고 느끼시죠? 더 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매일 밤 조용히 고문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적정 베개 높이는 6cm에서 8cm입니다. 손가락 4개를 나란히 세웠을 때의 높이입니다. 이보다 높으면 목뼈가 앞으로 심하게 꺾입니다. 그 순간 추골동맥이 꺾인 호스처럼 눌립니다. 밤, 8시간 동안 내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뇌의 청소 기능도 함께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는 잠을 자는 동안 뇌 안에 쌓인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 세척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꺾이면 이 세척 기능도 함께 눌립니다. 오사카 대학병원 수면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권장 높이보다 높은 베개를 사용할 경우 수면 중 뇌의 치매, 유발 독성 단백질이 정상보다 2.3배 더 많이 축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3배입니다. 비싼 베개를 버리기 아까우시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개 때문에 쌓이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나중에 내야 할 병원비와 비교하면 지금 당장 베개를 바꾸는 것이 우리 돈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베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수건을 사 등분으로 접어서 베고 주무시면 됩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TV입니다. 고개를 30도만 숙여도 목에 실리는 하중은 18kg으로 늘어납니다. 정상일 때 5kg인 것이 무려 3.6배가 되는 겁니다. 고개를 60도 숙이면 27kg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 1명을 목에 걸고 종일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매일 몇 시간씩 지내면 뇌는 만성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팔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세요. 사흘만 버티시면 뇌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서 저절로 팔을 올리게 되실 겁니다. 몸이 먼저 좋은 것을 압니다. 이제 이정순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셨던 하루 시간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불 속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채로 풍지혈을 10초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일어나 앉아서 턱 당기기 5회. 여기까지 딱 2분입니다. 이 2분이 밤새 굳어있던 목 혈관을 열어주는 아침 시동입니다. 낮에는 30분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턱을 한번 당깁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 알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녁에는 TV 광고 시간마다 효자손이나 수건으로 날개뼈 사이를 1분씩 두드려주세요. 잠자리에 드실 때는 베개 높이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옆으로 누워 주무세요.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웠을 때 뇌 세척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 하나를 끼우면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 훨씬 편안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밥심 하나로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강하고 단단한 분들입니다. 이 정도 습관 하나,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봅니다. 또래들보다 눈빛이 맑고 대화가 또렷하면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먼저 물어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을 뒤로 젖히는 게 위험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세게 꺾으면 좋지 않습니다. 앞뒤로만 근육이 살짝 늘어나는 느낌만 나도록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좌우로 꺾거나 힘을 주어 돌리는 동작은 피하십시오. 고혈압이나 경추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신 후 시작하세요. 베개 없이 자면 더 좋지 않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개가 전혀 없으면 머리가 몸보다 낮아지면서 뇌로 피가 과하게 몰려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두통이 생깁니다. 너무 높아도 문제, 아예 없어도 문제입니다. 6cm에서 8cm라는 황금 높이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미 건망증이 꽤 진행된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렸을 때 기억이 나신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20일 일이면 뇌가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딱 3주입니다. 이정순 어르신도 3주 만에 동창 이름 20명을 메모지에 써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것은 뇌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목이 뇌로 가는 혈액 고속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신다면 창고는 멀쩡합니다. 전기만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둘째, 풍지혈 10초 펌핑, 날개뼈 사이 1분 두드림, 턱 당기기 수시로. 이 세 가지를 매일 빠짐없이 해주십시오. 비용 없습니다. 시간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사흘 후에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셋째, 베개는 오늘 당장 낮추십시오. 6cm에서 8cm가 뇌를 지키는 높이입니다.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리십시오. 이 두 가지 나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손주들 옆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주는 것은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 손과 오늘부터의 작은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환하게 부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올해 같은 목표를 가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우리 함께하면 평생의 건강 습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